당신 이정희 어느 나라 국민인가? 그렇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정희 이 팀들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지령을 받지 않나 그런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주장하는 이 이정희,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의 그 배우가 물론 고발도 당했습니다만 이정희 씨가 이 배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이정희 팀들은 한미 연합 훈련에 관련해 가지고 명백한 북침 전쟁 훈련이다. 명백한 북침 전쟁 훈련이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48분 만에 46분 만에 또 바꿨습니다. 북침 전쟁 훈련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북한 공격 전쟁 훈련이다. 그 말이 같은 맥락인데 북한이 핵전쟁 연습을 한다고 말을 했던 그 북한을 상기 고려해 볼 때 명백한 북침 전쟁이다. 훈련이다. 북한 공격 전쟁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통합진보당의 성명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공안부가 이 이정희를 한번 소환해서 조사해보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에도 종북 세력들 들어앉았다는 루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검찰들이 좀 나서서 이런 사람들을 한번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행법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 복지부동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 검찰들, 대한민국 검찰들 이래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32년 동안 간간히 평양으로 보내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북한 일련의 긴장 고조에 관련해서 협박에 관련해서 착오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진정하라 그런 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실수하지 마라 달라. 이번에는 너희들이 이번에 잘못 액션 취하면은 진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상하지 못한 북침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조용히 끝나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평양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김정은 팀들에게 그 어린아이 뒤에 장성택 등등 매제들이 어떻게 조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종하겠죠. 이란 한반도 긴장 사실을 볼 때 오판하지 마라, 실수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미 합동군사훈련들은 연합훈련들은 전술한 대로 어디까지 방어훈련이고 개무돼서 북침도 가능하겠다마는 겁내지 마라. 지금 당장 북침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 점을 이해하고 김정은 팀에서 오판하지 말기를, 실수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좀 전환시키라. 발상의 대전환을 좀 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중국도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노스코리아도 좀 그렇게 모습을 좀 보여주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 제일 주목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국가정보원 내부를 조사한 결과 국가정보원 조사를 했다. 내부 조직들을 김대중 노무현 때 그 잔존 세력도 남아있는 국가정보원을 조사하니까 그 조직 안에 킬러, 사람을 죽이는 요인들을 암살하는 독침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살인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도가 됐는데 이 국가정보원 안에 살인범들이 있다고 제가 몇십 번 얘기했죠? 네, 나타났습니다. 요놈들이 거기가 김대중 때 들어온 놈들인데 이놈들이 황장엽 비서까지 독침을 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 이전에 정몽원 현대아산 대표, 그 이후에 노무현 이 세 사람까지 모조리 죽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특별 수사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래야 당신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악령이 들어 앉아있는 그 청와대, 당신이 5년 후에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청와대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가정보를 완전히 뜯어 고쳐버리고, 말 안 들으면 특수부대원들을 풀어서 국정을 포위해서 모조리 끌어내듯이 끌어내고, 그 다음 독침 살인자들, 살인범들을 모조리 체포해 줄 것을 바랍니다. 특히 박근혜를 캐냈던 자, 그 배우 정몽원, 황장엽, 노무현, 그 살인범들을 체포해 줄 것을 바랍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고 멋있는 남자다. 농구선수 로드만이 김정은이와 같이 앉았다가 얼마나 환대를 잘 받았는지. 김정은이는 솔직한 사람 같다. 솔직한 사람이다. 멋있는 남자다. 그런 말 했다고 신문 나와있죠. 로드만, 김정은, 오바마 쳐다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뉴스에서도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을 공부하면 나타납니다. 이 친구들이 정상회담을 하건 외국 기빈을 만나건 간에 일체 북조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겨우 중국 정도 베이징에 찾아가는 밖에 안 하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기빈들, VIP들, 정상들은 평양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들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홈그라운드에서 엔조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못된 버릇들, 이 버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북한이 오늘 그런 우물한 개구리 신세가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자기가 전화 좀 걸면 되지 않는가? 자기가 전화를 걸 수는 없느냐? 손이 없나 발이 없느냐? 손가락이 없느냐? 오바마 대통령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로드먼의 얘기 들어볼 때, 그래서 제가 옛날에 1987년도에 북한에서 탈출했던 신상호 천이장 탈출 사실을 제가 잡아냈듯이, 얘들이 그 당시 김정은이, 김일성이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번에도 로드먼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오바마 대통령 전화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접근하고 싶고 미국에 접근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는 사실인데, 자기들이 전화 걸지 않고 자기들이 찾아오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이런 습성을 볼 때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착하고 진실하고 멋있는 남자다. 우리가 혜택을 받을 때는 그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만, 배신을 당할 때는 그 역으로 반대로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는 식견 있는 지도자였던 김정일이 김대중이 그렇게 코멘트했죠. 참 식견 있는 남자다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이는 멋있는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식견 있고 멋있는 이 두 부자가 지금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저기 군인들, 당신들의 손과 머리와 가슴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한반도가 평화스럽게 될 것이다. 군인들, 당신들의 손과 가슴을, 그리고 머리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에 임명된 남채준,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 체크를 해보니까 김대중 노무현이가 국정을 다 죽여놨다. 완전히 죽여놨다. 그래서 본래 기능과 자리를 되찾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국정은 죽었다. 이런 개탄스러운 얘기를 예비역 장성들 모임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제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간 씻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인간들. 모든 코드가 좌파, 검은 세력들. 5년, 10년 임기 동안에 자기들 먹고 살 동안 챙기던 이런 못된 인간들.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국가를, 나라를 살리는가 하는 그 아이디어도 없는 이자들. 자기들에게 좀 기분 나쁘고, 자기들에게 호감을 주지 않고 반감을 주는 자들을 모조리 척결하고 반대하고 독침을 다 죽이는 놈들. 통일신문 기자께까지 거짓골을 만든 그놈들. 너희들이 이제 처벌받거든 사실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디 끝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서 박근혜 대통령, 우리 교민들은 많이 좋아하죠? 거의 만나보면 백 기자님 박근혜가 잘하겠죠? 잘할 겁니다.
아이도 안 가진 이 여자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잘하겠습니다. 전부 다 호감을 갖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마쩌오동 모태동은 문화혁명 때 약 2천만 명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자기 인민들을. 마쩌오동은 2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혁명한다는 이유로. 그러나 박정희 장군은 몇 사람 다쳤을 뿐 양민 학살, 내란, 살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일부러 칭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근대 자금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남자 장군 혁명가. 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두 부녀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고 북한과 화해 협력이 돼서 인적 교류, 물적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씨, PP, 북한 유도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노스쿨의 김정은, 멋있는 김정은이 매제나 옆에 있는 꼰대들 말만 듣지 말고 사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누릴 수 있는 핵 버튼이 아니라 개방 사회 버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3월 10일 일요일 밤 미주통일신문의 방송 주제였습니다. 노스쿨의 김정은,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안녕히 계십시오.